고려 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마지막 불꽃을 살리려 혼신의 힘을 다했던 개혁군주, 바로 공민왕이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일으켜 세우고자 자신의 손으로 한 승려를 불러들입니다. 그 승려에게 왕조의 운명을 맡길 만큼 깊은 신뢰를 보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승려는 왕의 희망이 아닌 절망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왕은 자신이 불러들인 그 승려에게 휘둘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승려의 죽음은 오히려 고려 왕조 멸망의 가속 페달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렸으니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한낱 승려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왕과 승려, 개혁과 탐욕, 희망과 절망이 뒤얽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인간의 깊은 욕망과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꿰뚫는 충격적인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파란만장한 흥망성쇠의 중심에 섰던 한 남자, 승려 신돈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을 꿈꿨던 공민왕의 빛나는 이상과 그 이상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신돈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과연 어디로 향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격동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때는 14세기 중반, 고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지배 아래 수탈당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죠. 안으로는 검문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이들의 횡포는 하늘을 찔렀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국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아무도 왕을 존경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나라는 마치 썩어가는 거목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잠겨 있었고, 고려는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31대 임금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지배 아래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한 고려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왕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반원 정책을 추진하고 검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려 했죠. 하지만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홀로 개혁의 길을 걷기에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자신의 뜻을 헤아리고 함께 개혁을 이끌어갈 강력한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공민왕의 눈에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승려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은 당시 승려였지만 일반적인 승려와는 다르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불교 교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탁월한 식견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패한 검문세족들을 비판하는 등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공민왕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신돈의 뛰어난 능력과 개혁에 대한 열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신돈이야말로 자신의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죠. 신돈은 겸손한 태도로 왕의 부름에 응했고 처음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진심으로 충언을 올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신돈은 왕의 든든한 개혁 파트너로서 점차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고려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왕과 승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이들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고려가 탄생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동행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공민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신도는 고려의 새 시대를 열 개혁의 선봉에 우뚝 서게 됩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변화의 물결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고려 사회를 뒤흔들었을까요? 왕의 굳건한 지지 아래 그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칼을 빼들었죠. 이 기구는 오랫동안 권문세족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백성들의 토지를 되찾아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고려를 병들게 했던 뿌리 깊은 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죠. 신도는 불의에 맞서는 단호한 태도로 수많은 송사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억압받던 백성들은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고 땅을 잃고 떠돌던 농민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터전을 되찾을 수 있었죠. 부당하게 노비로 전락했던 이들은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문턱은 늘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북적였고 신도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려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개혁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생 안정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한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성인이라는 칭호까지 붙을 정도였으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공은 신돈에게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승려가 아닌 고려의 국정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죠. 공민왕은 그에게 진평후라는 자기까지 내리며 자신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공고히 했습니다. 신도는 사실상 국무총리 격의 위치에서 인사권, 재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이 신돈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듯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곧 왕의 뜻처럼 여겨질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공민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신돈의 권력은 마치 봇물 터지듯 거침없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기존 권문세족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특권과 재산을 빼앗기게 된 그들은 신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그들은 신돈을 요승이라 비난하며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반발했습니다. 몰수된 토지와 해방된 노비들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권문세족들은 신돈을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팎에서는 신돈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점차 노골화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 다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반발의 불씨 또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개혁의 칼날이 무뎌지기는커녕 더욱 날카로워지자 신돈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뜻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익숙해졌죠. 백성들의 환호와 왕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한때 겸손했던 승려의 내면에는 조금씩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절대 권력의 단맛은 그 누구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테니까요. 고려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듯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던 신돈. 그의 개혁은 분명 고려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그의 권력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처럼 막강해진 권력이 개혁의 순수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신돈의 변화와 그로 인한 파국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며 고려를 뒤흔들었던 신돈, 그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개혁의 선봉장은 점차 그 칼날의 방향을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그의 통치는 어느새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독선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댐을 쌓아 올린 기술자가 스스로 그 댐의 물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람시키는 것처럼
신돈의 권력은 이제 누구의 제어도 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고 있었죠. 그의 독단적인 결정들은 잦아졌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가차없이 억눌렸습니다. 한때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전민변정도감마저 이제는 신돈의 사적인 복수나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도구로 변질되어가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 백성에게 돌려주던 정의로운 정책은 어느새 신돈과 가까운 이들의 사유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했고요. 개혁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점차 순수한 의도를 잃고 권력 남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신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공민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돈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개혁을 지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왕의 눈에 비친 신돈은 더 이상 겸손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기틀을 흔들 만큼 비대해진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자신이 고려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오만한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은 신돈을 통해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지만 현실은 신돈의 독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하여 온갖 권한을 부여했던 신돈, 그가 이제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왕권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왕의 마음속에는 개혁에 대한 희망과 신돈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신돈의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자 공민왕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왕과 신돈 사이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신돈은 왕의 뜻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공민왕은 그런 신돈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던 선장과 항해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갈등하는 모습과 같았다고 할까요? 결정적인 파국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돈이 지나치게 왕권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왕의 사생활에까지 간섭하려 들자 공민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신돈은 자신이 왕의 스승이자 개혁의 주역이라는 명분 아래 왕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대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왕의 후계 문제에까지 관여하려 드는 무모한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는 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월권 행위이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과 신돈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려의 희망이었던 두 사람의 굳건했던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신과 날카로운 대립만이 남게 되었죠. 공민왕은 이제 신돈을 자신의 개혁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민왕은 자신이 직접 키워낸 거대한 권력의 화신, 신돈을 어떻게 제어하고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려의 희망이었던 두 사람의 굳건했던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신과 날카로운 대립만이 남게 되었죠. 공민왕은 이제 신돈을 자신의 개혁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민왕은 자신이 직접 키워낸 거대한 권력의 화신, 신돈을 어떻게 제어하고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냉혹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상을 함께 꿈꾸던 동반자였으나 이제는 왕권을 위협하고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폭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신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국가의 안위를 위한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신돈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에 정면 대결보다는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왕은 은밀하게 신돈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이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신돈의 독성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적들을 조용히 이용하며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듯 공민왕은 신돈의 몰락을 위한 판을 조용히 짜 내려갔습니다. 결국 신돈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오만한 행태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물론 기득권 세력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신돈을 향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민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냉철한 지시를 내립니다. 1371년 마침내 신돈은 왕권에 도전한다는 명분 아래 체포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때 고려를 뒤흔들었던 권력의 정점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포 당시 신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개혁을 이끌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는 상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거세게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신돈의 절규는 차가운 감옥의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사라져갔을 뿐이죠. 옥중에서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신돈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배지에서 처형당했다는 기록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한때 고려의 운명을 좌우하던 거대한 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고 만 것이죠. 그의 죽음은 고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의 좌절과 권력의 무상함을 깊이 새기게 했습니다. 신돈이 사라진 후 고려 사회는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가 추진했던 전민 변정도감의 개혁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퇴색하기 시작했죠. 신돈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동반자, 그리고 그가 남긴 개혁의 그림자 속에서 왕은 깊은 고뇌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신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마저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이제 홀로 남겨진 채 무너져가는 고려를 지켜봐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하게 된 거죠. 신돈의 죽음은 개혁의 완성이 아닌 오히려 고려 왕조 멸망의 가속페달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민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허무함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한때 희망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신돈의 몰락은 단순한 한 인물의 비극을 넘어 고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서글픈 전주곡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과연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신돈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뒤 고려는 과연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은 혼돈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왕조의 앞날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한때 개혁의 상징이었던 전민 변정도감은 신돈의 부재와 함께 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문 세족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탐욕은 억눌렸던 만큼 더욱 거세게 백성들을 짓밟기 시작했죠. 신돈이 남긴 개혁의 흔적들은 점차 희미해져갔고 민생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고려 사회는 마치 둑이 터진 듯 혼란의 파고에 휩싸여 버린 겁니다. 공민왕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끝없는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한 동반자, 한때는 함께 이상을 꿈꾸었던 존재를 떠나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왕은 자신의 일부마저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고독에 잠겨야만 했죠. 신돈이 사라진 후에도 혹은 그 때문에 왕은 더욱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깨뜨렸지만 그 파편 속에 비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과 같았을까요?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던 신돈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고려 왕조 멸망의 가속페달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신돈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자 그 아래 억눌려 있던 썩은 물들이 터져 나오듯 고려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왕권은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찾지 못했고 조정은 분열과 암투의 연속이었죠. 공민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한때의 희망이 얼마나 쉽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권력의 본질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고 왕은 이제 홀로 남겨진 채 무너져가는 고려를 지켜봐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신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흥망성쇠를 넘어 절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변질시키고 그 개혁의 의지가 어떻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독약과도 같아서 때로는 가장 순수했던 의지마저 오만과 탐욕으로 물들게 만들곤 하죠. 신돈은 바로 그 권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가 추구했던 개혁의 본질은 분명 선했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인격은 변질되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단 신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권력의 유혹과 그로 인한 몰락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끝없는 심연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른다고 하죠. 신돈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는 그 힘을 백성을 위한 개혁에만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사적인 복수를 행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던 거죠. 신돈이 사라진 후의 고려는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한 인물의 부재를 넘어 고려 왕조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공민왕은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의 말년은 비극적인 그림자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처럼 그 마지막을 향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돈의 죽음 이후 고려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공민왕은 왜 자신의 개혁 꿈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좌절해야만 했을까요? 한 인물의 흥망성쇠가 한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혁의 동반자이자 희망이었던 신돈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공민왕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던 왕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를 걷어내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연인의 마음처럼, 혹은 병든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단념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공민왕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왕은 결국 냉철한 이성을 택했습니다. 더 이상 신돈의 폭주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공민왕은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돈의 막강한 세력을 한 번에 꺾기 위해서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없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신돈의 권력망을 끊어내기 위해 왕은 은밀히 충복들을 불러 모으고 제거 작전을 지시했죠. 신돈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중 하나였던 김진을 이용하여 그의 비리를 파헤치게 하고 또 다른 측근이었던 이춘부와 홍윤을 통해 신돈의 제거를 모의하게 하는 등 왕은 겹겹의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민왕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번민했을까요? 한때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이를 단죄해야 하는 왕의 마음은 아마도 칼날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과신하던 신돈에게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그의 거처를 순식간에 포위했고 신돈은 그렇게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한때 고려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그였지만 갑작스러운 체포 앞에서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망함에 절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개혁의 상징이 불과 몇 년 만에 가장 추악한 권력자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차가운 옥사에 갇힌 신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옆에서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걷고자 했던 길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욕망의 길이었는지를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그렇게 고려의 운명을 좌우했던 승려 신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개혁의 불꽃을 지피려 했던 희망의 상징은 결국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욕망의 한계를 보여주며 쓸쓸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의 죽음은 고려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돈의 개혁으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사회 곳곳에서는 혼란과 동요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공민왕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불러들여 모든 권한을 주었던 임무를 결국 자신의 손으로 단죄해야만 했던 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더 깊은 허무함을 담고 있었을 테니까요. 개혁의 꿈은 좌절되고 믿었던 이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라졌습니다. 한 인물의 비극적인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서글픈 전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신돈이 사라진 고려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공민왕의 개혁은 과연 이대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다음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신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기대했던 정화 대신 더욱 깊어진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개혁의 칼날이 미처 베어내지 못했던 뿌리 깊은 갈등과 권력 다툼은 오히려 그 부재를 틈타 더욱 거세게 타올랐죠. 마치 둑이 무너지듯 억눌렸던 모든 이해관계와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고려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큰 불신과 불안감이었으니까요. 공민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자신의 희망이자 개혁의 동반자였던 신돈을 자신의 손으로 단죄해야만 했던 왕의 고뇌는 그 어떤 승리감도 없이 오직 깊은 허무함과 자책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한 인물의 비극적인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고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서글픈 전조였음을 역사는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왕이 등 뒤에는 더 이상 개혁의 깃발이 아닌 쓰러져가는 왕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돈의 죽음은 개혁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고려 왕조 멸망의 가속 페달을 밟는 역설적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권문세족의 횡포는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백성들의 삶은 개혁 이전보다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개혁의 동력을 잃었고 신하들은 혼란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좇아 분열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개혁의 꿈마저 좌절된 왕의 쓸쓸한 뒷모습은 그야말로 고독 그 자체였죠. 자신이 꿈꿨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모든 것을 걸었던 공민왕에게 신돈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찾아온 절망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넘으려다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혼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고려의 배를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실은 더 이상 백성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죠. 신돈의 몰락이 가져다준 충격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숭고한 목표가 어떻게 개인의 탐욕과 독선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질된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결국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신돈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절대 권력은 과연 한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언제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신돈의 죽음 이후 고려는 더욱 깊은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의 말년은 비극적인 고독 속에서 끝을 맺었죠. 한 인물의 흥망성쇠가 한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과연 고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신돈의 몰락이 개혁의 끝을 알리는 줄로만 알았던 고려는 오히려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혁을 향한 불꽃 같던 열정은 사그라들었고 공민왕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신돈이 절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독선과 탐욕으로 폭주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멸망을 향한 가속페달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왕의 손으로 개혁의 파트너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신돈이 사라진 후 공민왕은 더 큰 허무함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개혁은 좌절되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게 남았을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개혁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들고 그의 말년은 정신적인 고통과 방황으로 얼룩졌죠. 그는 사랑하는 노국대장 공주를 잃은 슬픔에 이어 신돈에게마저 실망하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정사를 멀리하고 주색에 빠져들었으며 주변의 간신배들에게 휘둘리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한때 고려의 부활을 꿈꾸었던 개혁군주의 쓸쓸하고 허망한 마지막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신돈의 죽음이 고려 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개혁 정책들이 중단되면서 다시 권문 세족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후 남는 엄청난 진동처럼 신돈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사라진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혼란과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되어 고려 왕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던 것입니다. 이는 한 인물의 몰락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한 국가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신돈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한때는 국가를 위한 순수한 이상으로 개혁을 꿈꾸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멸이 왕에게마저 버림받아 처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개혁이라는 숭고한 의지가 어떻게 개인의 탐욕으로 물들어 좌절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언제쯤 변질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이 과연 한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신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이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일 것입니다. 한 인물의 흥망성쇠가 한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신돈의 죽음 이후 더욱 깊어진 고려의 혼란과 공민왕의 비극적인 말년은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글픈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과연 고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멸망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